내가 지금 아픈데 이게 정말 큰 병이라서 아픈 건지 아니면 잠깐 쉬면 낫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심해진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일주일 넘게 입원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회복이 가능하고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보니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수술받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서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하루에 8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도 서서 일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장시간 서서 일을 하게 되면은 발목과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도 부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요식업이나 서비스업, 자영업, 판매직 혹은 강의하시는 분들, 이런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릎과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평소에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시면 자주 생기는 통증의 주요 원인부터 간단한 예방법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얼마 전 오신 환자분은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여성분이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주문받고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다 보니 발 뒤꿈치가 너무나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면 첫발을 뗄 때부터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환자분은 위로 매장에 종일 서서 고객 응대를 하시는데, 저녁이 되면 무릎 앞쪽이 뜨거워지면서 걷기조차 힘들어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서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체중이 계속 하체에 실리면서 발바닥 근막이나 발목 인대 그리고 무릎 연골이 과도하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발목은 족저근막염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무릎은 연골 마모가 빨라져서 관절염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요. 만약 무거운 걸 들고 이동해야 하는 일까지 겹친다면 이 통증은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아픈데 이게 정말 큰 병이라서 아픈 건지 아니면 잠깐 쉬면 낫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찌릿찌릿하다. 2번, 무릎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다. 3번, 업무가 끝난 후 집에 가면은 발목이 뻐근해서 주무르거나 누르고 있어야 좀 편안하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미 발목과 무릎에 적신호가 켜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발목에는 끊임없이 체중이 실리게 되는데요. 이때 과부하가 반복이 되면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섬유 조직인데요. 이 부분이 장시간 서 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압박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는 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특히 통증이 많이 심하고, 특히 오래 서 있으면 발 뒤꿈치가 욱신거릴 거예요. 그리고 발목 인대에도 손상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발목을 거의 고정된 채로 오래 유지하다 보니 인대가 유연성을 잃고 미세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발목 인대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 발목을 자주 삔다거나 또는 발목이 자주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릎을 설명드리자면, 무릎은 우리 체중을 지탱하는 가장 큰 관절인데,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면 무릎 연골이 지속적으로 마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연골의 마모입니다. 특히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로 서 있거나 가끔씩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많다면 무릎 관절염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고 관절이 뻣뻣해져서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심할 경우는 다리가 휘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서 있는 습관도 무릎에 안 좋은데요. 우리가 보통 짝다리라고 하죠.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은 채 오래 서 있거나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으신 분들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더욱 증가시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발목과 무릎은 단순히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체중을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걸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여기만 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허리나 골반 등 다른 부위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일하시면서 아주 간단한 습관과 실천만으로도 통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발목과 무릎 통증 예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서서 일하다 보면
발목과 무릎 주위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짧게라도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서서 일하시다가 잠깐 화장실 가시거나 점심시간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발목 돌리기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채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주시고요. 앞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며 뒷다리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유지를 해주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30초 이상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무릎 스트레칭입니다. 보통 무릎 스트레칭은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앉지 마시고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발씩 천천히 들어 무릎을 펴고 굽히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시면 무릎 관절 주변의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방법은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발목과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쿠션감이 좋은 신발이 필수인데요.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닥이 딱딱하거나 발바닥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슬리퍼처럼 발바닥을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이나 또는 높은 힐처럼 발목 각도를 높이는 신발은 발목과 무릎 관절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바닥 아치를 잘 받쳐주는 기능성 깔창이 포함된 신발이나 뒤꿈치 쿠션이 충분한 운동화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 맞춤형 깔창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제작이 되다 보니 일반적인 깔창보다 발바닥에 실리는 압력을 더 잘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방법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서 있을 때 무심코 한쪽 발에만 체중을 싣거나 발끝을 안쪽으로 모은 자세를 취하면 발목과 무릎에 고르게 하중이 실리지 않아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양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체중을 양쪽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간단한 습관들로도 발목과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예방법들을 실천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심해진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발목과 무릎의 통증의 원인은 단순한 근육 피로부터 명골마모, 관절염, 인대 손상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정형외과와 달리 수술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기에 장비가 일단 대학병원급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잡아내는데요. 특히 내시경 수술이나 필요한 부분만 절개하는 최소 침습 수술 방식을 적용해서 다른 곳에서는 일주일 넘게 입원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회복이 가능하고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보니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수술받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사실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또 아픈 것도 맞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한 일주일은 일을 못하는 거니까 휴가를 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재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 치료할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 마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시면 빠르게 회복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 아픈 거 참았다가 더 병을 키우지 마시고 저에게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